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내로남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방 크게 먹인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대학생 아이 둘 있는 아줌마입니다. 이젠 남편과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말도 시원하게 다 했고요. 몇 번을 시댁과 연 끊겠다고 다짐하고도 여지껏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조그만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술자리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부부싸움을 많이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별로 없어 아이들과 지금은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이 먹고서는 요즘 들어 남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 시절 아빠에게 다가가려 할 때 아빠가 아이들을 밀어냈던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아이들이 아빠를 밀어내고 있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이라며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술자리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남편과 많이도 싸웠어요. 남편은 룸사롱을 참 많이도 갔습니다. 남편은 사업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 술값만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술값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술집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먹는 것이 기분도 많이 나빴습니다. 화를 내고 싸워도 사업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남편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술집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술집을 왜 가냐고 뭐라고 하면 남편은 항상 접대를 위해서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 가는 것이지 자기가 이 차를 나가기를 하냐며 저에게 도리어 성질을 냈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업상이라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남편은 대학 후배를 만나도 룸사롱을 가서 술을 샀습니다. 그것도 사업상 술자리냐고 제가 따지고 들면 그 후배들도 나중에 자기에게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될 사람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다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 힘든 기간도 있고 한 것이 사업이죠. 그럼 사업이 잘 될 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돈을 참 잘 썼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지금껏 남편이 가져다 준 돈의 평균을 생각해 보니 일반 월급쟁이랑 별 차이도 없더군요. 그랬으니 제가 마흔이 다 되어서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벌고자 일을 나가기 시작했겠죠? 남편이 사업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술자리에 쓴 돈만 아니었어도 꽤 큰 돈이 모였을 텐데요. 이런 이유로 남편과 많이도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포기를 했지요. 제가 속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면 룸사롱을 가던 뭘 하던 상관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전업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껏 저도 일을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는 남편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2차를 갔다가 온 것을 저에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속옷을 뒤집어 입고 들어온 것을 보고 제가 추궁을 해서 걸리게 된 것인데요. 그 배신감에 이혼하네 마네 하며 엄청 싸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못 살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사업상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남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자한테 마음 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그때는 제가 멋모를 때라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도 제대로 못했네요. 신우 남편도 사업을 하는데 신우도 남편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더군요. 사업하는 남편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고요? 신우는 저에게 결혼 생활의 실상은 영화나 드라마와 많이 다른데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것 아니냐며
실전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고모부는 사업으로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주니 신우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사업으로 벌어다 주는 돈이 신우의 남편만 못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의 숨냄새가 너무도 싫어서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소름 끼치게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분명 아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편들어준다고 남자는 마음 줘서 여자랑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시어머니에게 실망도 크게 했고요. 언젠가부터는 남편에게 관심을 적게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지 않을 바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 것 같았거든요. 이혼하지 않고 여지껏 살고 있는 저를 결단력 없다고 욕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여러 번 마음먹고 법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흐지부지 되어서 여지껏 살고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할 도리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하고 삽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제가 마음이 안 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사니 시부모님도 언젠가부터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시댁에 불려가고 난리가 났었네요. 시댁에 다녀온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글쎄, 고모부가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며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고모부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기에 넉넉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전에 이 차를 다녀온 것을 알게 되어 우리 부부가 사내 안 사내 하고 있을 때 신우가 남편의 편을 들며 저를 순진하고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 떠오르며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우는 고모부와 싸우고 집을 나와서 시댁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느 날 매형이 누나를 데리러 시댁으로 온다고 했다며 시부모님이 오라고 했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같은 여자로서 고모부에게 화가 난다고 하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신우는 다 죽어가는 환자처럼 시댁에 있었습니다. 신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신우 둘 다 사업하는 남편을 둔 처지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마 뒤에 고모부가 오더군요. 고모부는 장모님, 죄인 왔습니다.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시고 어머님은 이른이 넘으신 연세에도 고모부를 엄청 혼내셨어요. 가정 있는 남자가 여자에 미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며 고모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딸을 못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당신 아들이 그랬을 때는 저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시던 분이 당신 딸이 같은 꼴을 당하니 속에 천불이 났나 보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모부에게 얘기했어요. 고모부, 평소에 정말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했는데 형님을 두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처남댁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에게까지 죄송할 거야 없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남자는 여자랑 그러는 게 마음 줘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해해요. 사업하는 남편이랑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고모부는 크게 잘못한 거 아니니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해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땡땡 아빠가 예전에 술집 여자와 자고 들어왔을 때 저에게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그건 남편이 여자와 하룻밤 보낸 것이고 고모부는 두 집 살림을 하며 돈도 엄청 쓴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모부는 남편에 비해서 돈을 몇 배는 많이 버니까 그래도 된다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냐고 했어요. 고모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형님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시부모님도 고모부가 돈도 많이 드리고 했으니 고모부가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남자는 사업하다 보면 여자랑 이렇게도 얽힐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고모나 나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남자들의 사회생활을 그렇게 이해 못 해주고 속 좁게 굴면 고모부가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남편에게 제 말이 틀렸냐고 했어요. 당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 말이 맞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들이 한 짓은 감싸주시더니 딸이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화가 나시냐고 했어요. 며느리도 친정에 가면 귀한 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예전에 술집 여자와 자고 들어왔을 때 친정엄마 속상해할까봐 친정에는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형님은 부모님 속상해할 거 뻔히 알면서 친정에 와서 이게 무슨 철없는 행동이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딸 편 들어주면 딸 부부 갈라서라는 것밖에 안 되니 얼른 형님을 혼찌검을 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고모부에게 시어머님과 신우가 저한테 예전에 하셨던 말과 행동을 생각해보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테니 저 자세로 좀 있다가 형님 데리고 잘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고 나오듯이 시댁에서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가슴이 너무 시원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네요. 그 다음 날은 또 예전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요. 이젠 시댁에 기본돌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누구는 그냥 살라고도 하고 누구는 당장 이혼하라고도 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친정에도 하지 못한 얘기를 여기에 하고 나니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로남불 시댁에 정말 하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다 시원하네요. 사용 감사합니다.